재무부장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픽 종목이었던 비덴트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일침 머티리얼즈 리포트 보여드렸었죠. 리포트 보여드렸던 세 종목 모두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 일침 머티리얼스는 14% 상승을 했고, 어제 픽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2주 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급등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두나무 관련된 주가 어제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비덴트만 소폭 상승을 하고 나머지 주들은 다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제가 비덴트를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빗썸 때문에 강하기도 했지만 일단 차트 자체가 정배열이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만약에 장초에 매수를 했다면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였고, 저희 지금 주식 토론방에 계신 분들도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또 일진 머티리얼스는 제가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시외 상을 간 거를 보고 결국엔 동박인데, 동박의 그런 부대장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일진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추천드렸었고, 오늘 마찬가지로 한 1%에서 시작을 해서 13%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실 어저께 이게 제 콘텐츠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의 방송을 처음 보거나 또는 전혀 모르는 분들은 들으면 무슨 뭐 얘가 리딩방 홍보하나 뭐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요. 요새 같은 하락장에 이거 무슨 말인가, 거짓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당연히 리딩방은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냥 정보 토론방 같이 뭐 여러 가지 정보들도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뭐 좀 물려거나 또는 자기 수익 낸 것들을 또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 정도 그냥 오픈된 카카오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 실명 기반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뭐 서로 알지는 못하죠. 사실은 뭐 아는 분들은 서로 없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최근 2달 사이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최근 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넵튠이라든지 다날이라든지 이런 게 뭐 신고가를 달성한 곳들도 분명히 오늘 보였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최고점이에요. 최고점이고, 이 방송을 처음 보거나 만약에 이번 주부터 구독하신 분이 있다면 그럼 그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죠. 이 종목 이렇게 처음 말하나 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방송에 예를 들어서 다날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법학자 훈훈이 다날이라고 치면 제가 2달 전에 방송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절대 신규를 진입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도 장중에 다 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내일도 가겠지 모레도 가겠지 생각을 해서 계속 보유하고 가다가는 정말 물려서 큰일 날 수 있는 장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이고요. 빠르게 지금 현재 시간 새벽 2시 14분입니다. 주식 토론방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저는 아무래도 뭐 비매너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걸르기 위해서 실명으로 카카오톡 보내신 분들만 방으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고정 댓글에 그 링크 주소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스터디는 이제 3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차트 기본서부터 종목 선택하는 방법 이런 거를 다루고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 그래도 구독자가 250명 있는데, 물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눌러주고 계셔서 참 감사한데요. 안 누르시는 분들도 끝까지 안 누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그냥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픽 종목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제 방송이죠. 제가 보유 종목도 심지어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종목 정도, 종목은 더 많죠. 한 20종목 정도 되니까. 어쨌든 어저께 공개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제가 보유 종목도 말씀드렸었고요. 이 게임주 중에서는 제가 아랫단, 그러니까 NC소프트나 뭐 이런 것들처럼 시총이 큰 것들이 아니라 아래쪽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드래곤 플라이서부터 뭐 네오위즈 같은 1조 미만의 기업들 오늘도 급등세를 보였었죠.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넵튠도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고요. 넥슨GT, 뭐 넷게임즈, 넵튠 오늘 상승 흐름 굉장히 좋죠. 이제 그런 것들 1조 미만의 드래곤 플라이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아랫단에 있는 것들도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들이고, 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악재가 좀 하나 발생을 했죠. 데브시스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외 3% 상승 중이고요. 내일도
장초에 최소한 장초에는 갭 상승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그거죠. 게임주는 분명히 NC소프트의 상한가로 분명히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올 때가 됐다. 왜냐하면 한 번 다 순환매를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을 겪었고 이번 주 월요일에 조정을 겪었는데 화요일에 NC소프트가 다시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대주주 NC소프트에서 3천억인가요? 그 매수했던 사람 그 부분이 해소가 됨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게임주의 지수를 좀 버텨줄 수 있는 대형주들이 움직이니까 또 지스타가 또 최근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 목, 금 이렇게 열리고 있죠. 오늘 끝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따른 또 수급들, 그 메타버스 ETF에 따른 수급들 들어오고 있어서 버텨주고는 있는데 저는 분명히 조정이라고 이제 조정이 꼭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노려볼 만한 파트라고 말했던 게 1조 미만의 게임주였어요. 왜냐면 아직도 1,000억, 2,000억짜리 게임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들은 분명히 그래도 시총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다. 근데 그거마저도 오늘도 드래곤플라이 오늘도 상승세 상당히 좋았고요. 넷게임주도 상당히 좋았고 이제 그거마저도 이제 거의 다 뭐 5천억대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때가 이제 거의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고른다면 어쨌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위메이드도 어저께 강조 드렸었죠. 왜냐하면 NFT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일일이 공선전 다 설명드리면서 위메이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늘 7% 상승을 했고요. 근데 위메이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의 3달 동안 4배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뭐 4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덜 오른 1조 미만의 기업들. 근데 이것들도 지금 다 50% 이상 상승했죠. 이번 달에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꼭 주의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일진 머트리얼즈 제 미르포 여기에서 말씀드렸었죠. 미르포 하면서 위메이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제이콘텐트리도 오늘 3% 상승을 했고요. 일진 머트리얼즈 인텔리안 테크는 2% 상승했고 오늘 일진 머트리얼즈도 이때 여기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동박 쪽 강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한 1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캡처를 사실은 뭐 젊은 부자 그 토론방에 있는 분들 거를 캡처를 이름만 다 가리고 캡처를 하는데 뭐 이분들이 막 수익을 많이 냈다 뭐 그래서 우리 방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히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내내 하락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강세 섹터의 강한 종목들을 노리다 보니까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다음 주까지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한 종목들은 제가 벌써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뭐 덱스터라든지 다날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넵튠도 그렇고 넵튠도 한 7, 8번 방송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심해야 된다. 뭐 대덕전자도 지금 최근에 신고가 다 겪었고요. 뭐 그 무거운 주식이 그래도 2조 가까이 되잖아요. 대덕전자가. 근데 최근에 3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실적준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물론 중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걱정 없고요. 그분들은 3개월, 6개월 조정 겪더라도 가져가면 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정은 분명히 20% 이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6만 원이면 최소한 20% 빠진 한 3만 8천 원대까지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2-3달 버티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신고가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다 종목이잖아요. 오늘 투임 신규 상장주기였죠. 그 다음에 뭐 대덕전자, 다날, 비덴트, 뭐 일진, 머트리얼즈 이런 걸로 다 수익 낸 분들이 많았다. 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장초에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당연히 방송을 듣고도 매수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아 뭐 적극적으로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떤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거나 이런 리포트를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이 괜찮네라고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택은 뭐 당연히 매수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 본인의 책임인데 제가 하는 역할은 이런 영감을 드리는 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게 1년 동안 계속 맞아왔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것도 오늘 캡처한 건데 보면은 3주 전이라고 써 있고 다날이라고 써 있죠. 3주 전이라고 실제로 써 있지만 실제로는 한 달 전이에요.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어쨌든 3주 전, 4주 전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렇고 어쨌든 한 달 전에도 다날을 굉장히 강조해서 싸이월드 관련된 주들 다 정리해 드렸었는데 싸이월드 관련된 주들이 그 이후에도 거의 다 뭐 60%에서 1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다날로 오늘 수익 낸 분들이 특히나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큐브엔터 얘기도 오늘 드렸었잖아요. 큐브엔터도 제가 3거래일 동안
3일 동안 큐브엔터로만 300만 원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수익률로도 따져도 한 20% 이상 수익을 냈는데, 큐브엔터가 장초에 뭐 급등을 했다가 또 빠졌다가 급등을 했다, 이런 약간 단순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떨어지면 사고 또 오르면 팔고 이런 방식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후성 얘기도 좀 드렸었고, 큐브엔터 8% 때도 VI 발동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덱스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덱스터의 주봉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점인 것을 판단하려면 일봉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들다. 왜냐면 조정 온 거, 일봉 가지고 한 4, 5일 조정 온 거 가지고 아 이거 조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죠. 보시는 것처럼 덱스터는 원래 코로나 저점에 2,7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48,000원. 거의 17배 정도가 올랐어요. 17배. 코인이 아닌데 17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톡방에 덱스터 저도 아직 들고 있지만 이건 코인 수준이다. 하한가를 맞아도 할 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덱스터를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전쯤에 제가 방송했을 때 사서. 그렇다면 그분은 이미 수익이 60% 이상 났겠지만, 근데 그분이 뭐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뭐 더 가겠지 이러다가 정말 익절할 타임을 놓치고 그렇게 하다가 10% 20%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멘붕이거든요. 또 아깝고 그게 왠지 또 반등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에디슨 그 EV 뭐 세미시스코 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물론 그런 작전주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분명히 조심은 해야 된다. 오히려 우호적인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면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시점 대비해서, 지금 방송 시점이 이쪽이죠. 대비하면은 굉장히 급등한 상태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대덕전자라든지 심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뭐 3개월 6개월 보유해도 뭐 어쨌든 손해는 안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주 플러스 재료가 붙은 거고, 덱스터는 실적주가 아니에요. 그냥 테마주예요. 그냥 테마주. 그러니까 물론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좋게 보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뭐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그래도 다양한 작품들의 이런 뭐 메타버스나 이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 뭐 VR, 그다음에 XR 뭐 이런 거 다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어쨌든 실적은 없잖아요. 하나도. 실적이 거의 바닥이잖아요. 지금 PER 대비도 그렇고 PBR 대비도 그렇고 시총 대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국토지신탁도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화요일 수요일 이틀 조정이었거든요. 그래도 수요일은 한 2% 올라왔고, 그래서 오늘까지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있었으면 이제 8% 정도, 한 10% 정도 수익 났겠네요. 어저께는 2% 올랐으니까. 보유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 2분 정도 있어서 부동산 NFT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엔 2달 연속으로 NFT, 게임 소형주,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세였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순환매는 끝나겠다. 한 바퀴 다 돌았고, 한 바퀴가 아니라 2바퀴씩은 돌았어요. 그래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주 중으로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꿨을 정도로 글로벌 이슈인 건 분명하죠. 분명하기 때문에 또 메타버스 ETF 같은 것들이 다 이미 기간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막 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전처럼. 예전에는 사실은 5월 달에서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3배씩 상승했을 때 조정이 거의 40% 왔거든요. 3, 40%. 한 달 동안. 그 정도 깊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래도 어느 정도 10% 이상은 하락하는 지점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간 조정 횡보로 하다가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시 상승하는 지점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셔도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SM의 예를 들었죠. 오늘 SM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승을 했죠.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SM에 대한 얘기들도 5번 정도 드렸습니다. 5번 정도. 그래서 제가 방송 시점을 이렇게 5번 체크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첫 번째 방송 시점에서 제가 목표가를, 그때가 한 6만 원대 정도 됐었죠. 그때 8만 원으로 잡았다면 그러면은 거의 30% 이상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계속 상승을 했죠.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그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79,600원. 거의 8만 원에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제가 어저께 제가 이틀 전인가도 SM 얘기 드렸었죠. SM하고 이제 뭐 디어유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달 전, 4달 전에 제가 첫 방송을 했잖아요. SM에 대해서는. 3, 4달 전에 말씀드렸던 SM하고 지금 SM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는 커지고 수익률은 작아진다는 얘기죠. 물론 SM이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 또는 신사업을 하겠다, 뭐 그런 이슈가 다시 발생한다면 다시 업 공간이 위에 이제 윗 공간이 늘어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만큼 점점 더 조심해야 될 거다. 왜냐면 나는 오늘 방송을 처음 봤지만 저는 4개월 전에 말했다니까요. 4개월 전부터 계속 말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 말 그대로 엔터주 같은 경우도 1초 미만, 그래서 큐브 엔터를 제가 강조를 했던 거잖아요. 오늘 그 큐브 엔터 말고도 아까 J 뭐였죠? 그 거기 할 때 거기도 이제 한 3, 4천밖에 안 되죠. 거기도 오늘 급등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많이 오른 것들, 원래는 1조가 안 됐었어요. 올해 엔터주가. 그러다가 하이브 때문에 이제 순환매가 전체적으로 돌면서 1조 이상으로 다 올라섰죠. YG라든지 JYP라든지 SM이라든지. 그랬는데 이제 나머지 1조 미만의 그나마 한 두세 개 남은 엔터주들까지 어느 정도 공간으로 올라온다면 이제 엔터주도 조정받을 때가 됐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제가 이제 사실 농장에 있어서 오늘 크게 매수 매도를 못 했는데, 오늘도 어쨌든 한 150만 원 정도, 한 15% 정도 수익을 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11월 2천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한 130% 수익을 내고 있고, 무난하게 200%까지는 달성을 할 것으로, 그러니까 2배 수익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지표 한번 볼게요. 확진자 수가 3,292명인데 다행인 거는 코로나 라이브 현재 2,800명. 그래서 어쨌든 2,000명대로 줄어든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3,000명이 이틀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위드 코로나 주에서는 아시아나항공하고 제주항공 정도만 움직였어요. 상승했고 나머지는 다 하락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단키트 관련된 주라든지 원격 관련 뭐 재택근무 관련 하나도 못 올라갔어요. 36. 그러니까 상승률 50위 안에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나마 어제는 3,000명대가 넘었는데 좀 움직였어요. 한 2개 종목 정도는 바이오가. 근데 오늘은 하나도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는 3,000명, 2,000명, 4,000명이 돼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관련된 주들이. 그렇게 따르면 아무래도 결국에는 뭐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련된 주들은. 왜냐면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인데도 반등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그 말씀도 뭐 단톡방에 드렸었죠. 그래서 코스피 어느 정도 오늘 0.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코스닥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지수를 받쳐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 시간 뭐 다우존스 하락세고, 이제 나스닥은 그나마 소폭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종가를 봐야지 알겠지만 나스닥이 상승 마감하면 그래도 내일은 좀 낫겠지만, 어쨌든 현재 참 위험한 상태다. 왜냐면 여전히 뭐 20선 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쨌든 위태위태한 상태다, 지수가.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건 그나마 긍정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또 9%대 상승을 했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이런 것들은 반도체 업황, 그나마 지금 강한 게 PCB밖에 없죠. 대덕전자나 심택이 있는. 하여튼 그래서 그쪽만 강한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DDR5 관련된 쪽 이외에는 못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은 높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뭐 소폭 상승 1, 2%라도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이거는 뭐 좋지 않은, 어쨌든 대환경으로 보면은 그냥 무난한 장이라고 일단 내일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고 환율은 오르고, 환율 오르는 건 사실 좋지는 않죠. 근데 보합세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공포지수 오르는 것도 제가 분명히 대환경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국제유가 오르고 있고, 그나마 이제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것들은 보합세인데, 그 알루미늄 관련된 주 들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조일알루미늄 이런 거. 근데 여기도 결국에는 알루미늄 값이 오른다는 또 재료가 발생해야지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냥 올라가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이런 재료들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뭐 최소한 1, 2%라도 상승하는 그 선물 뭐 이런 거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지금 한 6, 7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빠르게 보시면은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씨가 이거 뭐 전격적으로 철회하겠다라는 얘기했고, 상특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아직 뭐 대선주는 요새는 좀 약한 흐름이죠. 약한 흐름이고, 교육 관련된 주 정종만 좀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넘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결국에 다 안 좋다는 얘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은 그래도 사실 주가에는 큰 영향은 현재 안 미치는 것 같고, 남북 경협주도 최근에 좀 약하죠. 그나마 원전주들은 재료가 발생할 때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오래됐어요. 재료가 지금 거의 6, 7개월 사실은 좀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와도 오늘은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 안 보이고 있다. 그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어쨌든 뭐 빅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대선 앞두고, 그러면은 뭐 상승은 한 번 정도는 더 하겠죠.
홍남기 부총리 그 무슨 뭐 반도체에 대한 사실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들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도 한번 또 언급이 됐다. 어쨌든 장 끝날 때쯤에 한 4-5시쯤에 언급이 돼서 그래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편이고 내일은 그래도 반도체주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는 게 좋지 않나. 특히나 이제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도 좀 움직여줘야 지수가 좀 움직일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를 조금은 가져봅니다. 하지만 계속 패턴을 보는데 반도체 관련된 재료들이 나와도 하루밖에 못 가요, 하루. 그래서 이번 주에도 딱 하루 갔죠. 하루만 상승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조정. 근데 그나마 PCB 같은 경우 제가 한 달 전부터 강조드렸잖아요. 그 PCB는 상당히 강한 편이죠. 오늘도 밀리지 않고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주가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강한 종목인 제가 PCB만 말씀드렸던 거죠, 그동안. 코리안 서킷이라든지 아비코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대주전자 재료 이런 데까지만 이제 사실 움직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DB하이텍까지 DB하이텍도 어쨌든 파운드리 증설 관련된 수혜주니까 그런 데에만 강하고 사실 나머지는 약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원 규모의 이런 반도체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 그리고 ASML이래. ASML이 뭐 주가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경기도 동탄에 이 클러스터 조정하겠다. 이거 뭐 투자 협약 MOU 정도죠. MOU 큰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반도체 주에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또 어쨌든 미국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성과 이런 거 발표하게 되면은 이번 주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한번 상승 흐름이 있지 않을까 빅 이벤트가 발생하면 좋겠네요. 현대차 자사주 이것도 그래서 어저께 시외가가 좀 향상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있겠다. 자사주 매각한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재료죠.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뭐 2002년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게임 대상에서 최우수 상 받았다. 저는 아까 한 2시 정도에 데브시스터즈 매수한 것 같아요. 좀 하락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어쨌든 현재 그 시외가가 3% 상승 중이기 때문에 좋게 봤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뭐 주가가 못 갔어요. 지금 NFT 재료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대부분 50%에서 20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위메이드는 400% 이상 상승을 했고 근데 데브시스터즈는 거의 재미를 못 봤거든요. 뭐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막 상승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발생을 했죠. 16일 날 대표이사가 지분 매각 그래서 7% 하락하고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 차트랑 되게 달라요. 제가 넵튠 차트 보여드릴게요. 넵튠도 제가 벌써 10월 달부터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급등 신고가 달성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급등세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게임주 차트가. 근데 이래요. 오히려 9월, 10월이 강했고 그 이후로 쫙 빠졌다가 이제 소폭 지금 반등하는. 근데 시총이 그래서 1조 6천억 대잖아요. 그럼 넵튠과 비슷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못 가고 있다. 근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너무 괜찮죠. 정년 대비해서 거의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률, 뭐 ROE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고 부채 비율, 뭐 유보율 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재들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 최소한 오늘은 어느 정도 시외가가 또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장초에는 갭 정도는 띄워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저는 팔고 나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 기반이고 NFT 재료가 그나마 아직은 반영이 좀 덜 된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넵튠 같은 데랑 비교해 보면은 매출액이 넵튠액이 그 시총은 거의 비슷한데 시총은 뭐 차이가 나긴 나죠. 보면은 1조 6천억 원, 그다음에 여기는 1조인데 1조 6천억 원인데 매출액이 한 4천억 원대, 그리고 여기는 1조 1천억 원대인데 매출액이 196억 원. 어떤 비교가 되는지 이제 느끼셨죠? 그래서 어쨌든 물론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주식이 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수급이 붙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대주주 그 매도 악재가 이틀 3일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트엔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최근에 메타버스나 AI가 붙어야지만 상승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NFT 재료가 붙어야지 상승하는 장이라는 얘기를 4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나마 이제 뭐 빅데이터나 AI가 하면은 주가 흐름이 좋은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틀 정도 눌려주고서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한가를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첫째 날, 상장 첫째 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점으로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하면은 매수를 할 만하다. 그러면은 뭐 그 다음 날 그 최소한 5, 6%라도 상승하고 뭐 다시 조정받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비트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재료 자체는 빅데이터, AI 뭐 이런 거 들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또 상승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장초에 일단 관심 종목 넣어놓고 보유하려고 보고 있으려고 하고요. 인공지능 데이터
뭐 정확성 검사 용역 이런 거 있고 매출액도 괜찮은 편이에요. 249억 원. 신규 상장주 중에 매출액 이 정도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기순이익도 51억 원. 일단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만합니다. 물론 뭐 바로 이 현상 맞을 수도 있죠.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도 바로 상한가로 시작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장초에 한번 풀리거나 하면은 저는 뭐 들어갈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총이 1100억대인데 매출액이 249억 원은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FSN 여기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물론 급등은 했어요. 최근에 급등은 했지만 한번 꺾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지점에 좀 매수하기엔 괜찮은 지점이었다. 시총은 1900억대였고요. 보시면 딩고라고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1200만 구독자죠. 그래서 저도 콘텐츠를 많이 보긴 했어요. 광고 쪽에서는 좀 괜찮은 뭐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NFT를 또 여기다 적용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모멘텀 모두 저평가 구간이고 국내 1위 종합 디지털 광고 사업자다라는 내용이고요. 2007년도에 설립이 됐나요? 거의 뭐 업력도 한 14년 정도 되는 업체고 1200만 구독자 딩고의 콘텐츠를 NFT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좋은 내용이고 네, 뭐 플랫폼 욱비하고 암호거래소 그러니까 최근에 좀 핫한 재료들은 다 들어있죠. NFT, 암호거래소, 지분, 콘텐츠 플랫폼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매출액도 한 2천억대, 영업이익도 한 112억 원. 뭐 괜찮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갭상승 시작해서 주가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한 1,600억.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유보율이 뭐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요. 459%. 그렇고 이제 차트로 봐도 정배열 강한 추세였는데 한 이틀 정도 눌림목으로 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골든 크로스로 어쨌든 단기 이평선이 지금 중기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매매도 종종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극재가 원래 굉장히 강했었죠.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그러다가 그 동박 오늘은 동박이 또 강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전해질이거든요. 첨보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 뒤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자 리포트 중에서는 좀 괜찮게 나온 거는 이 전해질. 근데 첨보는 아쉬운 게 주당 단가가 좀 비싸죠. 46만 원. 그러면은 이제 개미들은 사실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46,000원짜리 10주를 사는 건 몰라도 46만 원짜리 한 주 사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된 리포트는 분명히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조금은 뭐 이렇게 주가 상승에 좀 여력이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이라든지 이런 전해질 섹터, 다른 섹터까지 제가 뒷부분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뭐 투자, 증설 이런 얘기, 뭐 시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재료들이죠. 그래서 괜찮다라는 내용이고 차트도 괜찮아요.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굉장히 우량한 차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27%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다른데 뭐 사실은 배터리 업체 같은데 한 두 달 동안 50% 60% 상승한 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물론 상승은 많이 했지만 조금 덜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정배열 그리고 전해질이란 재료 그다음에 수급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최근에 좀 팔고 있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내일의 좀 장초 흐름을 봐야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기사가 또 나온 것들이 오늘 다 상승을 많이 했죠.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다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이틀 전에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가고 오늘 하루 좀 눌려줬는데 조정을 아래로 주지 않고 좀 옆으로 주고 있다는 게 긍정적.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메타버스 신사업까지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뭐 이렇게 워낙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매출이랑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니고 이번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좀 줄긴 했지만 우리한테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다 재료 붙이기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해먹기 되게 좋은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NFT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뭐 만들고 있고 싸이월드에 이번에 입점을 하죠. 그래서 한컴타움 설립 이것 때문에 사실 상한가를 갔는데 어쨌든 향후 NFT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어요. 싸이월드 Z와 싸이월드 한컴타움을 설립해서 메타버스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문서 NFT를 어쨌든 문서 NFT라는 새로운 섹터를 이쪽에서 구축을 하는 거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부동산 NFT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다 게임, 뭐 서울옥션처럼 미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있죠.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IP, 근데 여기는 문서. 그러니까 좀 뭔가 독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로 상승 재료로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관련된 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정해질, 동박, 오늘은 동박이었죠. 이렇게 섹터별로 순환매를 돌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배터리 완성품은 아무래도 다 대형주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 흐름이 약하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건 양극재고, 그다음에 오늘은 동박이었고, 내일은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냥 물론 첨보 엔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동화기업도 한번 올랐고요. 그래서 첨보 뭐 증권사 레포트 나오기도 했고 한번 내일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양극재 앞부분에, 양극재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 LNF가 오늘 상승을 많이 했는데 세로닉스가 요새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로닉스가 내일은 장초에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나노신 소재 뭐 지금 한 2, 3일째 조정했는데 오늘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률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동박 쪽에서는 오늘 좀 눌려줬죠. 왜냐하면 시초가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다음 주 중에는 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끼를 한번 보여주고서 오히려 일진 머티리얼스보다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전해질 쪽 내일을 좀 기대가 되는 전해질 첨보 비롯해서 엔캠이 상당히 상승률이 좋죠. 신규 상장 이후로 50% 정도 상승을 했고, 후성도 지금 한 이틀 정도 늘려주고 있지만 오히려 추가 상승. 뭐 후성도 전해질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동아기업도 지금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상승, 추가적인 상승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한 달 새에 많이 올랐어요. 한 30% 정도 오른 가격이라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뭐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위부터 살펴보면은 뭐 비덴트가 1위를 그러니까 상한가 기록했고요. 나머지 B2N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 솔루션 AI 하는 곳 신규 상장주,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대선주 이런 건 저는 요새 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날, 싸이월드, 페이코인 22% 상승, CBI도 사실은 여기도 저는 좀 좋게 봤는데, 문제가 그 전환사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시에 상을 갔어요. 시에 10%상 가서 내일은 이런 거는 조금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좀 괜찮게 보고 있다. 그리고 BK탑스, 메타버스, NHN 벅스도 뭐 여러 번 설명드렸죠. 싸이월드 관련된 주 음원, 그 바이브 컴퍼니도 뭐 AI, 롯데백화점과 메타버스 뭐 구축하는 내용 때문에 상승을 했고, 아까 그 저희 단톡방에서 조이시티 관련된 내용 좀 공유해 주셨는데, 조이시티도 어쨌든 시총 1조 미만이고, 그리고 위믹스랑도 같이 하고 있죠. 그 위메이드의 그 플랫폼. 그래서 입점을 했기 때문에 뭐 흐름 자체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한 3일 동안 좀 많이 올랐어요. 보면 30% 이상 올리긴 해서 그 부분은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넷게임즈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던파 그 NFT 해서 이제 16%또 신작도 출시를 했고요. 일성건설, 뭐 이재명 씨 그 소형 주택 관련된 주에서는 좀 그나마 대장주. 그다음에 미투온도 뭐 한 3번 설명드렸죠. NFT 게임주 1조 미만. 그러니까 1조 미만이 다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 위지트도 이제 빗썸 부대장주죠. 그래서 오늘 13% 상승을 했다. 20%까지 올라갔다 하락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도 상승 흐름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대장주가 가장 강한 장이기 때문에 뭐 위덴트가 뭐 지금 대장주니까 사실 거기에 상승률은 따라오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말씀드렸고, FNC 엔터네. FNC 엔터 아까 제가 그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말씀드렸던 곳, 시총 1조 미만 엔터주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인지도 있는 게 FNC 엔터하고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인데, 오늘은 FNC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움직였다. 드래곤플라이도 1조 미만의 게임주, 넵튠이 이제 1조 넘었죠. 거의 1조 된 것 같은데 9천억이었나 1조 정도 된 것 같은데, 아까 1조 넘었다고 했죠. 1조 한 7천억 원 정도, 700억 원 정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오늘 움직인, 그리고 이번 주에 움직인 것들 보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1조 미만이잖아요. 1조 미만. 제가 소형주 기준을 7천억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소형주에서 중형주 초입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의 흐름이 좋다. 우리가 부동산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소형 아파트들이 지금 2억 3억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거래금액 상위 보면 다날, 비덴트, 카카오게임즈, LNF, 한글과컴퓨터. 그래서 한글과컴퓨터를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 거래금액으로도 상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조정을 위로 줬다는 게 핵심이죠. 거래량 상위 위지트, 초록뱀 미디어, 큐캐피탈, 다날. 뭐 다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오늘 다날이 또 페이코인 갖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최근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비덴트, 티사이언픽 또 비선 관련된 주,
그다음에 뭐 외국인 순매수 보면은 특별한 건 없고 LNF 뭐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엮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상승 흐름이 LG 이노텍과 함께 좋고요. 기관 순매수 여기도 LG 디스플레이, 서울옥션도 조정을 좀 깊게 주면은 매수할 만합니다.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순매수 비덴트, 한국토지신탁,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뭐 HMM이랑 페노션에 오랜만에 좀 수급이 들어온 거는 한번 체크해볼만 하지만 여전히 차트 자체가 완전 역배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토지신탁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의 강세 섹터는 역시나 이번 주 내내 NFT 메타버스 게임이다. 하지만 이제 조정이 올 때가 됐다. 뭐 내일은 아니더라도 당장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들 그 주식 토론방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해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기 이제 3명 남아서 어쨌든 뭐 저도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좀 투자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쨌든 제가 앞으로도 뭐 지금도 이제 종목은 사실은 많이 맞아왔어요. 많이 맞아왔는데 뭐 항상 겸손하게 그래도 더 좋은 종목으로 그래도 함께 좀 성장하고 좀 수익 낼 수 있고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주식 방송뿐만이 아니라 재테크 플랫폼 자체를 키우려고 사실 주식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뭐 내년에 앱도 출시할 계획도 좀 있고 해서 어쨌든 이게 다양한 좀 비즈니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같이 함께 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